자세한 코로나19 상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에 이어서 오늘 화이자 백신 접종도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시작됐습니다. 어제 오늘 상황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많은 분들이 우려하셨잖아요. 아무래도 새로운 예방접종이고 새로운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 그리고 일부 언론에 비춰진 정확하지 않은 그런 정보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혼돈에도 빠지고 일부에서는 맞고 싶지 않다 또는 어떤 것이 더 나은데 왜 나에게 이걸 맞아야 되나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제 그 평온한 속에서 잘 진행되고 또 많은 분들이 목소리를 신어주셨잖아요. 실제 예방접종 하셨던 분들의 각각의 인터뷰를 보면서 예방접종을 기다리시는 분들에게 정말 좋은 목소리가 전달이 됐을 텐데요. 저한테는 아주 특별한 날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독감 예방접종이 2009년 신종플루 이전에만 해도 꼭 맞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신종플루라고 하는 지금 이제 계절성 독감이 됐죠. 1가 예방접종에서 3가, 지금 이제 4가 예방접종을 하는데 그냥 65세 이상, 작년엔 62세 이상이었지만 국가에서 하는 무료 예방접종 참여해야겠구나. 당연히 맞아야 되지 하는 이런 일상이 된 것처럼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전 세계적 유행 팬데믹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역적 유행인 엔데믹이 되면 마치 우리 계절 독감처럼 된다면 또 다른 일상 속에서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는, 같이 지낼 수 있는 방법이 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했지만 저에게는 그냥 일상과 같았던 하루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백신 접종은 시작됐습니다만 앞서서 저희도 직전에 이제 김장현 기자를 연결해서 신규 확진자 상황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틀 연속 400명대거든요. 이게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가 지금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또 다시 줄어든 추세가 보이지 않는 400명대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우선 다행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추석 연휴 전후로 해서 서울 소재의 대형 병원이나 공장, 외국인 근로자분들 계신 곳, 그리고 이 설 연휴 이후에 가족 간의 연결고리가 되는 지역사회로 퍼지는 것이 일부에서는 이게 크게 증폭돼서 4차 유행의 시작이 아니냐 했는데 그런 연결고리로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제 새로운 기준에서 이 3차 유행이 마무리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새로운 단계가 나올 텐데 그때는 예전에 우리가 50명, 100명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이 사회 내에 우리가 모르는 감염결을 알 수 없는 연결고리가 지속적으로 있다라는 판정이라고 하면은 지속적으로도 200명, 300명대에 계속 나올 수 있고요. 또 한 전문가에 따르면 수학적 계산에 따라서 3월 말 4월 초에 2,000명대도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거기에 100% 동의하진 않지만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 이 연결고리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방역수칙이 단체로 모이는 곳에서 깨지게 된다면 언제든지 500명, 600명대로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백신 접종이 시작된 초반이기 때문에 기자들의 질의응답도 그 부분에 좀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백신에 대한 질문을 좀 더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화이자 백신에 대한 접종이 시작됐는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아무래도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 부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제작 방식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 화이자나 모더나의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메신저 RNA, 즉 리보핵산이라고 하는 연결 전달 물질을 단백질로 싸서 우리 몸에 집어넣고 그 들어있는 이 전달 물질들이 우리 골지차라고 하는 것을 변화시키면 마치 우리 몸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와 유사한 것에 반응을 하고 그것을 대비할 수 있는 물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기존에 우리가 늘 맞아오던 독감 예방접종의 그것과 거의 유사해요. 독감 예방접종도 100%가 아니라 나이에 따라 젊으면 젊을수록 효과가 높고 나이가 들수록 면역 형성이 늦거나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좀 효과가 떨어지는 걸로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면 아스트라제네카의 예방접종은 그러한 데이터들과 최근의 데이터들을 감안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는 착시 현상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50% 이상, 60% 이상이라고 하면 충분히 효과가 있어서 아스트라제네카 예방접종뿐만 아니라 화이자 같은 경우도 이제 데이터, 즉 연구값과 실제 예방접종 후에 효과값이 모이고 있는데 1차적으로 나온 승인에 있어서의 연구값은
90%가 넘는 것으로 나와 있으니 둘 다 효과적이고 둘 다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아스트라제네카와 파이자 백신의 큰 차이 중에 또 하나가 바로 보관 온도지 않겠습니까? 파이자는 영하 70도에서 75도 안팎으로 유지가 돼야 되는 게 굉장히 좀 까다로운 조건 중에 하나였는데 보니까 미국 FDA에서 2주간은 영하 25도에서 영하 15도로도 보관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기준을 완화시켰습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좀 실제로 현장에서 접종을 시작을 할 때도 좀 편리함이 많이 좀 생길 것 같거든요. 이건 어떤 결정이라고 좀 판단을 하십니까? 우선 여기에서 왜 미국이 이런 결정을 했나 생각을 해보면 예. 한국 같은 경우는 250개의 극초저온 냉장고를 준비하고 거기에서 비교적 많은 사람, 미국보다 많은 사람이 좁은 땅에 살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웃을 만나려면 운전해서 30분, 1시간을 가야 되고 실질적으로 접종센터라든지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지역적인 접근성과 네. 심리적 접근성이 좀 한국보다 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메신저 RNA 방식의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는 이게 리보엑산 단백질인데 열, 충격, 압력 등에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면역을 유도하는 데 효과적이긴 하지만 이런 작은 변화에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개발할 때는 좀 더 안전하게 면역을 획득하기 위해서 75도, 80도의 이론적 근거로 진행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접종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노출시켜 봤더니 네. 20도, 영하 20도, 25도 내에서도 충분히 그것이 가능한 것을 데이터 값을 모았기 때문에 예. 진행을 한 것이죠. 한국 같은 근데 문제는 이걸 결국은 녹여서 상온의 상태에서 특정 온도에서 주사를 하는 거지. 이 생각해 보십시오. 영하 20도에 그런 고체를 주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 녹여서 예방 접종이 준비된 상황에서는 6시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폐기해야 되고요. 실질적으로는 거기다 더 짧은 시간에 예방 접종을 해야 되는 까다로운 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관에 있어서의 국가적 특이적 사항에 있어서 미국에서는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좀 더 넓은 곳, 극초저온 냉장고가 아닌 곳에서도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센터에서 접종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현재 250개 극초저온 냉장고에서 그걸 해동하고 그다음에 보관하는 단계를 하는 데는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면 굳이 25도, 영하 25도에서 15도로 낮춰서 이걸 옮기거나 운반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이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로 이동하는데 2시간 반이면 충분하고 차량으로도 호의를 한다면은 4시간 이내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 같은 경우라고 하면은 차량으로 이동 시간 12시간 등이 넘기 때문에 예. 그러한 센터의 확보를 위한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서 그 방대본 브리핑 내용 중에서도 언급됐던 부분은 제가 정리해드렸던 그 경미한 이상 증상 사례 15건 부분에 있어서 방역 당국에서는 큰 문제가 아니다. 안전성, 효과성 충분하다라는 언급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수님 판단은 좀 어떠십니까? 사실 저는 제가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에서 근무를 하고 제가 지금 근무하는 병원에서도 이 코로나 이전 시기에는 많은 봉사단원, 그다음에 기업과 연계돼서 해외로 많이 가시는 분들의 단체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많이 할 때는 저희 팀이 한 200명에서 250명 정도 예방접종을 진행했습니다. 예방접종 하기 전에 충분히 교육을 하고 접종을 할 때도 하나만 맞는 게 아니라 뭐 A형 간염, 장티푸스, 파상풍 3개나 4개를 하루에 맞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네네. 그랬을 때 통증이라든지 가벼운 발열감, 어지러움, 예방접종을 한 그날에 그 본인이 약간 가슴이 답답한 이런 경미한 증상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다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고 3일 이내에 그 타이레놀 계열의 아스트아미노펜 성분 약물을 드시게 해서 완화가 되면 대부분 다 회복하셨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예방접종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안전하게 맞았고 지속적으로 안정성이 확보됐던 독감 예방접종과 같은 방식이기 때문에 네.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단 파이자 같은 경우는 단백질의 부분이기 때문에 단백질에 민감하신 분들이 있어서는 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과 유럽에서 여러 번 경고했습니다. 예. 안전한 예방 접종을 하기 위해서는 접종 전후로 국민들도 좀 신경 써야 될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요.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뭐 33.3이라고 하는 여러 전문가 그리고 저도 이제 생각했던 걸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이제 우연히 지나가다 연합뉴스에서 한 여자 앵커분께 설명하는 걸 들었는데 아주 도움이 되고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내용과 거의 같은데요. 일단 예방접종이 진행되는 날이 정해지면은 통보를 받게 되실 겁니다. 통보에서 날짜가 나오게 되면 그 주, 3일에서 일주일 정도는 음주라든지 운동을 많이 한다든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모여서 감기 등의 이런 호흡기 질환이 앓지 않도록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하고 예. 당일날 같은 경우는 본인의 그런 건강 상태를 면밀히 살펴서 보수적으로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열감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예진표에 꼼꼼히 쓰시고 나서 의사 선생님하고 같이 상담을 하게 됩니다. 상담을 하게 되면 일반적 예방접종을 해보신 분들은 이제 알러지가 있습니까? 기저질환이 있습니까? 하는데 그 외에 칸이 몇 개가 더 있습니다. 의료진들이 당일 예방접종 가능 또는 특정 기간, 2주나 3주 연기 가능 또는 접종 불가를 판정받게 되실 텐데요. 네. 그렇게 되면은 예방접종으로 옮겨서 의료진의 예방접종 받고 예방접종 주사를 맞은 다음에 1분 정도 편안하게 앉아 계시다가 일어나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시고서 일어나시면 그다음에 15분에서 30분 정도 그다음에 예방접종했던 기관 대기실 관찰실에서 지켜보시면 됩니다. 보통 예진, 접종, 그리고 대기를 한 30분 정도로 보고요. 그리고 한 3시간 정도는 혼자 계시지 마시고 보호자가 같이 있는 안전한 실내 공간, 의료기관으로 갈 수 있는 공간에서 3시간, 예. 그리고 3일 정도는 술, 그리고 과도한 운동, 사우나 등 체온을 올릴 수 있는 걸 피하시고 그다음에 몸의 상태를 면밀히 보셔서 필요하다고 하면은 근처의 응급의료기관에 예방접종에 대한 신고를 하시고 방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33-3의 원칙을 지키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백신 접종은 시작됐지만 변이 바이러스가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들 합니다. 교수님의 판단은 어떠신지 이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변이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은 2003년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했던 사스가 코로나 1이거든요. 사스 코로나 1이고 지금 우리가 사스 코로나 2입니다. 즉 변종입니다. 전혀 다른 친구죠. 근데 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독감 예방 접종을 예전에는 3가 예방 접종을 했었는데 네. 지금은 4가 예방 접종을 하고 이 안에 4개도 지속적으로 조금씩 바꿔가면서 매년 예방 접종을 하거든요. 따라서 지금 이 아스트라나 노바백스나 얀센의 벡터 방식이 같은 경우는 시간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지만 새로운 변이주에 대해서 대응해서 새롭게 개발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2월, 3월에 맞고 변이주에 대한 대응 예방접종이 또 나오면 11월, 12월 또 내년 초에 맞을 수도 있고요. 네. 모더나 파이자의 메신저 RNA 방식 같은 경우는 그 변이에 대한 그런 스파이크 모델이었죠. 뾰족뾰족 예. 튀어나오고 있는 유전 정보를 더 빠르게 확인하고 더 빠르게 대량 생산이 가능해서 빠른 경우에는 6주만 해도 새로운 강력한 변이에 대응할 수 있는 예방접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대형 제약회사에서는 이미 변이에 대한 거기에 특화된 예방접종에 대한 일상과 이상 그런 이론적인 준비하고 있으니까 변이에 대한 걱정을 하시지 말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예방접종을 본인의 온 순서에 따라서 신속하게 예방접종을 해서 변이주가 국내에 확산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데 우리 국민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